어제 메뉴 보니까 되게 콜리어 그 판단도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카제미로를 빼고 걔를 넣는 판단이 카제미로가 못하든 말든 데뷔전을 본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시키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근데 그 역할을 다른 애가 맡았을 때 우가르테가 그걸 맡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딱히 납득이 안 될 것 같고 중원 볼란치가 한 명 말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리버풀이 지속적으로 메뉴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 구역을 너무 쉽게 점유하는 현상이 계속 연속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어제 경기 개털린 것 같거든요. 되게 보면서 나는 아마추어고 그 사람은 뭐 명장이었던 사람이니까 뭐 전술적으로 이걸 막 훈수를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이너를 좌측면으로 뺐을 때 메리트가 있는 건 알겠으나 근데 지금의 플랜을 고수해버리면은 카제미로가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가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방면으로 동선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작 중원 내에서의 인원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어제의 리버풀이었고 그래서 개털었는데 우가르테가 그것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우가르테도 안 될 것 같고 다 딱히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플랜을 한번 틀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데이터가 전부인 건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 마이너도 못 버텼거든 이거. 카제미로가 부상일 때 한번 쓴 적이 있어. 카제미로가 부상이 아니어도 메뉴가 센터백 자원들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카제미로 센터백을 쓰고 수비형 미드필더 우리가 방금 계속 언급하는 이 역할을 카제미로의 역할을 마이너한테 맡긴 적이 있는데 마이너 거기서 적응 못했어요. 당연한 거기도 하면서도 일단 그게 데이터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이 전술 이 세팅 내에서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거에 관한 테너의 생각이 궁금함. 이게 고집을 넘어서서 아집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전반전에 노골적으로 카제미로를 노리는 현상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감독도 알걸? 그리고 카제미로를 그렇게 쓰는 거는 제 생각에는 테나가 나름대로 감수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술은 카제미로가 저렇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저걸 이겨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이득을 볼 게 너무 많아서 준비한 세팅 값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그 카제미로 그 원볼란테가 못 이겨내면은 볼 방출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그리고 그 현상에 극한에 와버린 현상을 지난 어제 전반전에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경이 없었죠. 그거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근데 반면에 리버풀은 굉장히 훌륭했던 게 지난 시즌의 클럽은 3-2-4-1 대형을 채택하면서 디아스한테 과도한 업무를 실어줬는데 이번에 슬롯은 좀 다르거든요. 디아스에게 좀 더 이상적인 동선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 티가 많이 나고 그리고 흐라벤베르가 6번로를 맡았을 때 뽀른반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 장점도 많이 도드라지게끔 도와주는 게 눈에 티가 나고 여러모로 선수단에 맞춰서 세팅을 다시 바꾼 게 보이는데 근데 슬롯은 2달밖에 안 된 감독 근데 테나은은 이제 3년 차인 감독 나는 솔직히 테나은은 이제 밈적인 걸 떠나서 선동이 돼서 까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까일만해서 까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웃긴 거는 이거를 시간을 되돌려서 올해 5월로 돌아가 FA컵 우승한 직후로 돌아간다고 치면 그때 테나의 존속 여부에 관해서 이제 메뉴 보드진 안에서 회의를 했는데 나 같아도 나는 테나의 잔류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일이 터진 상황에서 이걸 수습하는 사람이 일을 벌린 사람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다 정리하는 건 그것대로 또 꼬이니까 계약 기간도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한 번 더 써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옳은 판단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잃어버리니까.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테나가 더 나아질 수 있고 테나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세팅을 해둔 그림인데 근데 이 신뢰가 깨지는 행보밖에 안 보여주면 그리고 구단의 뭐랄까 훈련 강도 때문에 부상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지금 그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요로 부상 나오고 뭐 누구 부상 나오고 이런 거 일단 발생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눈에 보이죠. 되게 풀백들의 부상이 지금 메뉴가 3명이야 3명 말라시아 루크쇼 그리고 마즈라위 이러면 또 리산마 풀백 써야 되고 메가이어 잘하긴 하지만 메가이어 쓰고 그리고 더리어트 게다가 오른쪽에다 달로 써야 되는데 좋아할 상황이 아니지 진짜. 첼시 얘기 잠깐 하자면 귀스토 부상 경미하대요. 뭐 그렇게 짙지 않다고 하더라. 심각하게 여길 부분은 아니라고 들었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A매치 끝나면 돌아오거든요 원래. 라비아도 이제 이번 주 내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 치르는 경기에서는 딱히 우풀백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긴 하죠. 큰일 날 뻔했는데 A매치 휴식기가 있으니까 다행히도. 그냥 근육 경련이래 가벼운. 마레스카가 진짜 MBTI T 무조건 들어가는 게 걔 말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비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웃겨요. 난 마레스카가 좋은 전술을 준비를 한 상태로 경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좀 말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결과를 못 냈잖아. 그 상황에서 그냥 유도리 있게 죄송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건데 말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첼시는 예전에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팀하고는 다르다. 이제는 뭐 이런 경기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니지. MBTI에 T 무조건 들어가 진짜로. 내 생각에는 ESTJ. 성격은 E인 것 같거든요. 되게 활발해 사람이. 엄청 막 웃고 애들 막 분위기 풀어주려고 농담도 많이 하는 게 보여요. 훈련 영상을 보면. 근데 진짜 냉정한 것 같아요. ESTJ가 맞지 않을까. 맨시티, 리버풀 얘기해보자면 걔네 둘은, 맨시티는 오히려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을 때 트래블 시즌보다 더 좋은 페이스라고 생각함 지금. 맨시티가 초반이 이렇게 완벽하게 풀린 경우가 드물거든요 제 생각에. 그 어떤 시즌에도 초반엔 불안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맨시티가 슬로우 스타터라고 생각을 했고, 첼시가 1차전부터 맨시티를 만나는 거 결과적으로 로드리도 빠졌고 뭐 누구도 빠졌고 쟤도 빠졌으니까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 자원들이 너무 잘했잖아. 팀이 결속력이 진짜 미쳤고 역대급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축구 실력으로만 봤을 때. 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고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자연재해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를 못 먹을 수도 있고 리그 우승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까지 봤던 맨시티 중에 제일 잘해요. 내가 맨시티를 10년 좀 넘게 봐왔는데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맨시티는 주도권을 내주고 좀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90분 동안 뭐 한 몇 분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제일 적은 팀이야. 모든 팀 통틀어서 싹 다 체감되는 게, 와 이거 좀 위험한데 싶었던 순간 90분에 해봤자 5분 10분 이게 끝이야. 나머지 그냥 다 지들이 개패요. 그냥 뭐 위기설 이런 게 안 통해요. 근데 리버풀은 조금 더 길다고 체감을 해요. 그러니까 90분에서 뭐 한 10몇 분 내지는 20몇 분 30몇 분 이렇게 불안한 순간이 있었던 경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를 복구하는 능력도 너무 좋고, 맨시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미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걔네도 충분히 우승권 레이스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리버풀 프리시즌 보면서 얘네 우승권 도전을 하겠다 싶긴 했거든요. 챔피언스리그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난 리버풀이 뭐 보강 없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막 보강 없으면 어떡하냐 영입이다 막 놀리고 그랬잖아. 지금을 봐 어떻게 됐나. 아니, 프리시즌에 진짜 개 잘했어요. 이거를 말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그냥 프리시즌을 안 본 것 같아요. 봤으면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 너무 잘했거든. 흐라벤베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바이에른 미네크에서 애가 볼란치 라인에서 적응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약스에서도 볼란치로 뛰었어. 그냥 볼란치 역할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독일로 넘어갔을 때 뭐 느껴지는 그런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망가진다거나 뭐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축구에 입각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세바스티안 알레도 아내가 출산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 많이 하다가 컨디션 박았다고 하잖아요. 웨스트햄 시절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 아약스에서 좀 낮은 위치의 볼란치에서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볼란치보다 동선이 더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약스에서 하던 역할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어제 경기도 보면은 하라벤베레가 하프라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상대 페널티 박스 포켓 지역까지 쭉 볼을 가져간 다음에 디아스 내주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흐라벤베레의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멋있는 거는 슬롯이 보강을 한다고 해서 다 강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상대는 자신들의 홈이자 이번 시즌 리빌딩을 대거 감행시켜버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근데 그 상대로 완벽하게 싸먹는 경기력을 보여줬잖아요. 진짜 존나 리얼 힙합 진짜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그거 자신의 말을 성적으로 입증을 한 거잖아요. 뭐 3라운드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살라가 좀 더 윙어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난 느낌? 전에는 스트라이커 밑에 우측 하단에 살짝 붙어서 기생하는 듯한 동선을 많이 가져갔는데, 요즘은 좀 더 노화가 된 살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좀 더 측면으로 찢어놓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활용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살라가 무엇보다 오른발 크로스가 퀄리티가 오히려 전성기 때보다 훨씬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더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측면으로 갔을 때 왼쪽 크로스만 질이 좋아버리면 판단할 수 있는 폭이 좁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살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크로스도 퀄리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어제 결과적으로 디아스 헤딩골 어시스트도 살라의 오른발 크로스였잖아. 그것도 되게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리버풀이 더 다양한 동선을 취하면서 경기를 부술 수 있는 데에는 살라의 이 밸류 업 자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맨시티 홀란드 컨디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홀란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특유의 왼쪽으로 몸 넣고 공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스텝 꼬아서 오른쪽으로 순식간에 몸 전환하고 왼발 슈팅각 가장 넓게 만드는 그 동작이 있어요. 자신의 슈팅각을 최대한 넓혀놓기 위해서 만드는 설계의 동작이 있는데, 그거 너무 스무스해. 얘가 그게 시그니처 무브인데 그거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연계면에서도 지난 시즌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허덕이는 모습이 꽤나 있었지만, 근데 이번엔 달라요. 관리를 많이 받았나? 뭔지 모르겠지만
프리시즌에는 홀란드가 왜 이러지 싶었던 순간도 꽤 있었는데 근데 지금 홀란드 되게 잘하고 있어. 골을 넣는 페이스가 되게 좋은 것도 맞지만 그걸 떠나서 컨디션이 그냥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최다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찾아온 게 아닌가. 근데 홀란드도 거품 얘기 떼려면 빅클럽 하나 잡고 헤트트릭으로 갭해야 돼요. 어느 팀이든. 그게 약간 메뉴는 약할 수가 있어. 첼시나 약간 토트넘이 솔직히 지금 첼시보다 기대치가 높은 건 팩트잖아. 토트넘이나 아니면 뭐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 상대로 한번 패줘야 돼.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그 경기 하나 있어야 돼. 빅게임에 좀 침묵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게 있어야 거품소리 싹 사라질 것 같아. 폼이 아무리 좋아도 빅클럽 만났을 때 좀 공격 포인트가 현저히 줄어든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던 건 맞으니까 한 번쯤은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도 원래 걔 챔스에서 강했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나 분데스리가의 전통 가고들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친구인데 맨시티에 오고 나서부터 좀 빅게임이 약해진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금 컨디션이면 그거 다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빅게임이 강하다는 그 원조의 맛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걔 챔피언스리그 8강이나 16강 때도 골 많이 넣고 그랬어. 근데 맨체스터 시티 오면서 좀 줄어들었어. 그래서 난 홀란드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상대 수비수 둘이 붙었을 때 그때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거기서 홀란드는 그거를 무시한 채로 등 돌고 다 부숴버리고 그냥 뒷공간 노릴 수 있는 애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확실히 다른 최전방 공격수들하고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게 좀 체감이 돼. 근데 이번 라운드 때는 토트넘을 한 경기밖에 못 봤어요. 근데 앞으로 좀 지켜보려고 더 궁금해. 얘는 몸깡으로 이렇게 보강을 안 했나? 돈은 있는데 그렇게 소극적인 이적 시장을 치른다? 결함이 많이 보이는데 진짜 무슨 깡일까? 그러니까 돈을 쓰긴 썼거든. 근데 당장 지금 현재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보강이 난 솔랑케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궁금해요. 팔로우 해보려고. 나 아스날도 좀 약간 불안한 게 마갈랑이스가 실수가 좀 늘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실수 진짜 없었거든. 원래 걔가 좀 대형 실수를 가끔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좀 실수가 좀 있더라고요. 내절 하는 편이어도 고쳐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다시 초기화됐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라이스 결장은 진짜 치명적인 것 같은데 라이스가 약간 그걸 몰랐나 봐. 이번에 약간 시간 지연에 관해서 좀 더 규정이 강화됐다며 확실하게. 근데 이게 원래 시즌 초반에 규정 제대로 적응 못하면 카드가 시즌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지난 시즌에도 레드카드 많이 받았던 클럽 있잖아. 레드카드 갑자기 확 많이 나오고 리버풀도 메갈리스터 갑자기 레드카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스도 미처 생각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간 지연을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레드가 딱 나온 것 같거든요. 경고 누적으로. 그냥 그런 거 일단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이 라이스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거 헷갈려 할 수 있어. 빨리 적응해야 돼 진짜. 그거 보고 좀 웃기더라고. 얘도 깜빡했구나. 뭐 룰 같은 거. 룰 숙지 이런 거 중요하니까. 라이스 커리어 첫 퇴장이에요? 걔 퇴장 본 적 없는 것 같긴 하다 생각해보면. 라이스도 로드리도 혹사 많이 당했는데 라이스는 휴식을 별로 제공받지 못했죠. 로드리가 이번 라운드까지 빠졌잖아. A매치 끝나고 브레이크 다 끝나고 이제 9월달에 복귀하니까 휴식을 진짜 그냥 유로를 안 치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 많이 쉬고 오는 건데 이게 나중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승을 전에도 계속 맨시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3라운드 딱 봤을 때 더 확신이 서버렸어. 로드리가 더 쉬었다는 것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그냥 이번에도 리그 우승 맨시티야. 이번엔 더 확실해. 이거 진짜 못할 수가 없어. 이번에 못하면 더 이상해. 못할 것 같다가도 트로피 들었던 애들이 걔네인데 이번에 만약에 리그 우승 못한다? 나 그럼 더 신기할 것 같아요. 진짜로 말이 안 돼. 이렇게 잘하는데 주전들은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레버쿠젠도 팔로우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 레버쿠젠 좀 많이 불안합니다. 뭐 한 시즌 거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되게 의아한 게 멤버는 더 좋아졌어요. 알레시 가르시아라는 명품 중간 미드필더를 데려왔는데 게다가 거의 세팅이 비슷한 수비진을 들고 축구를 하는데 이전보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빈도가 훨씬 잦아졌고 물론 그것도 있어. 그리말도가 폼이 안 올라왔어. 그리말도가 폼이 매치 핏이 안 올라온 것 같아. 그건 티가 나.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경기 보면 알아요. 진짜 불안해요. 그리고 오펜다가 난 진짜 개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개 무섭대. 걔한테 개 털렸거든요 레버쿠젠이 이번에. 맞기 너무 힘들어. 이게 3백 기반이다 보니까 사이 공간이 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많은데 그 사이 공간을 오펜다가 너무 잘 활용했더라고. 이번 라이프치히의 경기. 나는 첼시가 굳이 스트라이커를 데려올 거면 다음 시즌에 다다랐을 때 딱 3명. 오펜다, 유케레스, 셰슈코 이 셋 중 하나 사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요 진짜. 지난 시즌에 느꼈는데 이번 시즌에 이번에 레버쿠젠 상대로 대가리 깨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
오펜다는 애초에 좀 그 구살주라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측면 윙도 되면서 스트라이커의 역할까지 겸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이 요즘 감독들이 좋아하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 기능도 다양해. 뽀른반대, 트래핑대, 연계대 그리고 그 중거리 빠따 지려. 아마 다음 시즌에 오펜다가 나갈 것 같거든 나는. 엄청 핫할 것 같아요. 이 선수에 관해서. 다 얘 살라고 할걸. 그리고 셰슈코는 다음 시즌에 나가는 거를 잠정적으로 합의한 채로 재계약한 걸로 알아요. 이번 시즌에 나갈 게 아니라. 라젠발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에 관해서 이적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근데 셰슈코는 급여가 적잖아. 그냥 급여를 우리가 올려주는 대신에 너가 다음 시즌에 나갈 수 있게 우리가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한 걸로 알아요. 대신에 바이아스는 올라갔겠지. 그래서 일단 오펜다, 셰슈코 둘 다 다음 시즌에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케레스도 이제 아마 나갈 타이밍을 다음 시즌에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그 팀에 정신할 거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드는 게 스포르팅도 라젠발도 애초에 구단의 기조 자체가 리셀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팀들인데 팔 시기가 슬슬 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해요. 리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리고 요케레스도 오펜다도 셰슈코도 셋 다 바이아웃이 있어. 요케레스는 다들 알다시피 1억 유로고 셰슈코 바이아웃은 6천만 유로에서 좀 오른 형태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략 7천만 유로에서 7,500만 유로 사이 할 것 같고 오펜다는 8천만 유로네요. 내년부터 다가 1,000억 조금 넘는 가격. 요케레스가 제일 비싸고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안 팔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다음 시즌에 아마 스트라이커 대거 이동 한번 나올 것 같아서 기대 중. 일단 첼시가 이번 시즌 적당히 성적 나오고 잭슨이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오펜다 사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유케레스도 좋고 바르샤도 레반도프스키 대체자 구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재정이 정상화가 된다고 들었는데 바르샤도 필요하고 파리도 지금 하무스랑 무아니가 만약에 또 못해 그 기량을 못 보여줘 그러면 또 걔네를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도 또 몰라요. 나올 수도 있어. 걔도 98이거든.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보니페이스가 진짜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되게 다재다능해. 덩치에 비해서 할 줄 아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걔 이적도 한번 그리고 이번 시즌 유벤투스 사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던데. 제가 그 오시멘 물로켓 영상에서 오펜다랜다 블라우비치가 오시멘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을 때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거품 물면서 발악한 사람이 꽤 많거든. 잘하던데? 더 잘하던데? 이번 시즌을 보지 않더라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블라우비치 활약상 보면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근데 블라우비치가 그건 있어. 진짜 너무 단순해요 패턴이.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야. 내가 맨발각을 어떻게든 창출을 해야지라고 덤벼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수비는 당연히 그걸 막아야 될 거고. 근데 계속 그 각을 생각을 하고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각만 보고 있는 블라우비치라면 상대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쉬운데 이 패턴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이거는 좀 나름대로 스텝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웃긴 건 그 각에 걸리면 진짜 돼지기나 빠따 지려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블라우비치는 알레그리 밑에서 세월을 날린 게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연함의 정도도 홀란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블라우비치가. 걔가 부상을 안고 뛴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삐걱거리는 정도가 있었지. 왜냐면 걔가 탈장을 좀 많이 안고 있어요. 사타구니 쪽에. 왜냐면 걔가 구사하는 동작들이 그냥 딱 봐도 사타구니 과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동작을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고질적으로 거기 부상이 생기는 건데 또 얘 말고 뛸 애가 없으니까 참고 뛰는 거고. 근데 참고 뛰게 되면 당연히 기량이 안 좋게 보이고 시즌에 나오는 스탯도 아주 안 좋게 찍히고 그런 건데 근데 이거 관리만 잘해주면은 정상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너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바라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블라우비치에 관해서는 아직도 만족을 못 하시는 유배 팬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 가능성이 충분해가지고. 근데 온지 3년 된 스트라이커한테 가능성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하지. 꽤 됐잖아. 걔가 22년도 겨울에 왔으니까 1월. 근데 연봉이 너무 높아. 연봉이 이게 주급이 5억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야 주급 5억이면 1년에 250억이 나가는데 260억. 이적료는 생각보단 쌌는데 1100억? 근데 거기 에이전트 피가 진짜 개세게 붙었거든요. 130억 정도? 욕먹을 만하지. 내가 팬들 입장에서 욕할 만하지. AC 밀란은 내가 경기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개박살 났던데요? 왜 그런 거야? 프레시는 되게 잘했잖아. 프레시즌 보면은 되게 훌륭했던 걸로 기억하던데? 폰세카 잘 데려왔다 뭐 이런 평가 좋았고 이적 시장도 잘 마무리했다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테오랑 레앙이랑 싸운다는 말도 되게 많고 테오랑 레앙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테오가 레앙이랑 같이 뭉쳐서 감독하고 싸운다는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도 튼이 나갔다고는 하지만 튼이 나갔을 때 기량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기대를 꽤나 했는데 근데 그 팀도 이번에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빅찬스 많이 날리긴 했지만 공격수들 쪽에서 되게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테르한테 대가리가 제대로 깨졌죠. 인테르한테 4대 0이 가졌잖아. 물론 뭐 아탈란타가 인테르 원정에서 이긴 적이 10년 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탈란타가 자니올로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브레시안이 데려왔고요. 레텍이 데려왔고
좋은 선수 꽤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 기대치에 비해. 근데 알아서 잘하지 않을까요? CDK가 완전 영입돼 있고. 아탈란타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팀이야, 이 팀이. 그러니까 팬덤이 좀 적은 걸로 알아요. 지금 미상에 비해서.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도 쭉 엄청 낮다는 소리고, 그리고 얘네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을 한번 잘못 세팅한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유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이 경주야, 경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을 사가지고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파는데, 거기에 유적이 나오면 거기 한 20%, 아니 얼마였더라? 40%밖에 못 돌려받는다고 들었어요, 그 땅값에. 근데 그걸로 인해서 4천만 유로의 손실을 봤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른 클럽들은 4천만 유로 거뜬히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적자가 나도, 아탈란타처럼 자생력이 떨어지는 클럽은 4천만 유로의 영향이 진짜 큰데,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야 진짜. 진짜 구단 좆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노인이라고 하죠, 가스페리니. 그 사람이 아탈란타에서 가장 인기 많대요. 선수들보다 사인 훨씬 많이 해주는 사람이래. 그럴 만한 것 같아. 애초에 구단을 이 위상으로 올린 것도 그 사람이고, 이 위상에 올려놨을 때 찾아온 위기도 다 이겨낸 게 그 사람이고, 신격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대단한 빌런이잖아요. 난 레버쿠젠의 시즌 무패 기록을 응원한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를 보란듯이 진짜 제대로 시원하게 깨버렸잖아. 3대 0으로. 루크만의 플루크가 루크만의 기복이 좋게 터져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됐든 이긴 건 그 사람이에요, 경기를. 근데 그 결과를 자초한 것도, 뭐라 해야지, 이끌어낸 것도 그 사람이고, 그 경기 결과를. 미친 것 같아. 나는 그거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리버풀 깬 것도 말이 안 되고, 물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오심이 있긴 했어. 아탈란타한테 유리한 오심. 그 디아스였나? 그 옵사이드 아니, 아탈란타 수비가 손으로 막았는데 뭐 퇴장 안 나왔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일단 경기 전반적으로 개턴 거는 아탈란타였다고 생각했거든.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리버풀도 되게 위대한 도전 중이었던 게, 그때 리버풀은 클럽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엄청난 레이스를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 감독님한테 트로피를 안겨다 드리자, 이런 이런 뭐라 해야지, 하나가 된 정신을 가지고 시즌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대가리를 깼잖아요. 세상은 차가워, 미안한데. 이걸 보여줬으니까 멋있는 것 같아. 레버쿠젠의 낭만, 리버풀의 낭만 다 좆가시고 그냥 내 갈 길 가겠다. 꼬우면 실력을 이겨라. 바이에른 뮌헨도 궁금한 게, 클럽 월드컵까지 다 치러야 되고, 물론 분데스리가 팀들은 좀 일정에 관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히트를 내보냈는데 그 어떤 보강도 없이 시즌 출발한 건 좀 의아하긴 해요. 뭐지 싶은? 타 딜이 왜 깨졌냐면, 레버쿠젠이 타를 팔라고 했던 건 팩트고, 왜냐면 계약 1년 남았으니까. 근데 미넨이 계속 버팅기다가 8월 20 며칠에 갑자기 다시 비드에 불을 지폈어. 그럼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야 우리 보강할 시간이 없는데 씨발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대체자 못 구하고 살 거면 이전보다 한 40% 얹어서 줘라, 이런 식으로 굴어가지고 딜이 성사가 안 됐죠. 레버쿠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 생각이 없었지, 그 상황에서. 그 전에 해결을 해놨어야지. 그러니까 같이 더리우트 판 것도 나는 타를 살라고 했던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더리우트 팔면 산다고 구도합의 해놨는데 더리우트 팔리니까 갑자기 돈 낮춰서 불었어. 뭔지 싶어. 근데 괜한 걱정은 미넨 걱정이란 말도 있듯이 뭐 알아서 잘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난 시즌에 사고가 한번 났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닌가. 아니, 나 바르샤 경기 한번 봐볼까요? 생각 중. 라리가를 지금 한 달 동안 놨는데 지금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플 한번 보려고. 궁금해, 얼마나 잘하나. 보강이 잘 안 됐는데 선수단 등록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근데 진짜 개 잘한다며. 아르센 벵거, 플리게 바르셀로나는 패배 축구와만 비교할 수 있다. 하피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히바우드를 만들어놨다. 그 리그 지금 한 3라운드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되니까. 플릭 되게 좀 염려가 되긴 했는데, 왜냐면은 뭐 씨발 뭐 맨날 말하는 그 DNA, 뭐 카탈루냐 출신, 뭐 이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바르샤에 익숙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지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드는 그런 기시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I was meant to win. I am down on willing, so I will find a way. It took a